안녕하세요. 24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단어. 단어는 이제 3월하고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봤을 때 평소보다 이제 수준이 조금 높은 단어가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친구들도 단어 뜻을 몰라서 해석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이제 평가가 많았는데요. 확실히 이제 18번이나 19번 같은 쉬운 문제에서도 조금은 고1 고1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였지? 한 번은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낯선 단어가 출제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수준 높은 단어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단어조차도 고2 수준부터는 꼭 외워야 할 필수 단어, 쉬운 단어에 속하니 지금부터 출제된 어휘들은 꼭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인데요. 문장 자체가 눈에 띄게 길어졌어요. 문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주어부터 시작을 해서 컴마가 찍히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 자체가 길어졌어요.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 당연히 지문도 길어졌겠죠. 지문 자체가. 그래서 3월, 6월 모의고사에는 길어도 한 12개에서 이제 15문장의 지문이었는데 이번에 34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한 문장만 4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길어진 문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전체 지문은 20줄에 그래서 해당이 됐는데요. 이제 평균보다 이제 2배 이상이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졌고요. 세 번째는 소재. 우리가 국어든 영어든 이제 소재가 이 지문의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과학, 철학, 뭐 경제 지문 같은 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용어 자체도 어려워지고 개념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생물 소재만 무려 5개가 등장했어요. 5개. 소재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 경제 지식이나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우리 배경 지식에 의존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도 되니 소재 공략도 조금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수월해질 수 있으니 어쨌든 이제 단어, 문장, 소재 별로 한번 나눠서 봤는데 단어도 문장도 길어지고 단어도 이제 수준 조금 높은 단어가 출제가 되고 소재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을 볼 건데요. 오답률은 이제 일단 3위까지만 보면 이제 39번에 39번, 31번, 34번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7위까지 한번 보면요. 우리 수능 문제에서 이제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빈칸 추론 문제가 7위 안에 다 속했고요. 이번에 1위는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문장 삽입.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든 기본적으로 지문의 요지 주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지 주장을 찾으시게 되었다면 유형별로 접근해 보는 이제 경력도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 요지 문장을 찾고 거의 대부분 빈칸처럼 문제도 빈칸 뚫려 있는 부분이 주제문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문 찾고 이제 앞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고 뭔가 뭐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요지와 주장을 꼭 찾으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험 출제하기 좋은 지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생물과 환경에 관련된 지문이 이제 28번, 36번, 38번, 39번, 40번. 자, 이번에 이제 문장 삽입 문제도 생물 문제였죠. 그 다음에 심리 인지 21번, 22번, 35번, 37번.
사회 미디어 30번, 32번, 34번, 교육 관련된 거 20번,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거 23번, 29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1위 39번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정삽입 문제에서 나왔는데 문정삽입은 거의 대부분 앞에 이렇게 접속 부사가 힌트가 와요. 뭐 however 또는 이번에는 thus가 나왔는데 이 thus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우리가 대부분 결과를 나타낼 때 쓰죠. 우리 원인에서 결과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웠죠? 결과는 주로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나 이렇게 결론 내리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thus 같은 경우는 therefore, hence, as a result, consequently 같은 뜻이 있고요. 자, 앞에는 그러면 원인이 나와야겠죠. 일단은 한번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s 하면 우리가 뭐뭐 하면 할수록 자,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가 raise. 자, raise 같은 경우는 이거 뜻이 많죠?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raise. 자, raise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뜻으로 raise. 첫 번째로 이제 기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기르다. 우리 기르다라고 하면 뭐 동물이나 식물 또는 뭐 아기를 기르다 다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올리다. 우리 raise your hands 하면 이제 너의 손을 올리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의의를 제기하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네 번째는 어떤 모금하다는 뜻도 있어요. 모금. 그리고 우리가 뭐 명사로도 뭐 인상 이런 뜻도 있어요. 인상. 어쨌든 이거는 이제 raise가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앞 뒤에 이제 temperature 온도니까요. 그래서 marine water 하면 이제 해양에 있는 물, 해양물의 온도를 올리면서 그래서 global warming 기온이 당연히 이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양의 물도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겠죠. 온도가. 그래서 이것은 self-evident. 이거는 분명하다. evident. 자명하다. 뭐가? 뒤에 있는 대절은 앞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뭐가 자명한 사실이냐라고 해봤을 때 the amount of 양. 뭐의 양? 그 용해된 그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자명하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좀 나의 문장, 내가 딱 이 문장을 우리가 다시 올라서 다시 해석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내가 이해한 거를 간단하게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해양물의 온도를 높여서 그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대요. 자, 그러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뭐다? 산소가 줄어드는구나. 그러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줄어든다. 요 말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쭉 해석해 볼게요. 이제 문장. 자, 이제 시작합니다. seawater는 해수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나요? abundance 하면 다량이라는 뜻이에요. 다량. 그래서 abundance of 하면 다량의라는 뜻이에요. 다량의 용해된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해양은 산소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산소는 뭐예요? 이 감기내면서를 꾸며주고 있죠. 모든 해양 이제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해수에는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it has been established 하면 이제 현재 완료 수동으로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물리학에서 뭐가 이제 확립되어져 왔냐라고 했을 때 대절 보면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cold water 차가운 물이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대요. 뭐보다? warm water이 더즈 하는 것보다. 자, 이것도 우리가 뭐 문법 문제라면 문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더즈. 앞에 있는 hold를 받아준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뒤에 두의 대동사.
do나 does를 사용해서 앞에 홀드를 대신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지금 그 산소를 가진 것보다 콜드 워터이 더 많대요. 산소가. 지금 해수는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물리학적으로 뭐가 확립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보다는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다. 요거네요. 자, 그럼 대시 했잖아. 여기 대시. 대시는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뒤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유인데 cold, polar seas. polar seas는 뭐야? 극지방에, 그쵸? 극지방에 있는 그 바다가 더 생물이 많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콜드 워터는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콜드 워터는 더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트로피컬은 열대, 그쵸? 열대에 있는 따뜻한 물, 이건 따뜻한 물에 속하겠죠? 이 따뜻한 물은 블루, 클리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뒤에 보니까 poorly populated. 그러면 생명체가 조금 더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봐요. 차가운 물은 산소가 더 많고 따뜻한 물은 산소가 좀 더 비교적 적어요. 그러면 차가운 물에 더 생물들이 많이 산다. 자, 이렇게 왔고요. 근데 두 번째, this. 이것은 is worrisome. 걱정이 된대요. 걱정이 된다. 자, this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this. 우리가 this는 뭐 항상 대명사 it이나 that이나 this 같은 거 나오면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무언가를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this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가리킬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우리가 딱 읽어봤을 때 앞에가 무슨 내용이었죠?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보다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되게 걱정스럽다. 그리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다. if 만약에 허락되어진다면 to continue 계속되도록 어디까지? 어떤 수준까지? 생명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허락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걱정이 될 거래요.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분석했다 데이터를. 근데 어떤 데이터 보여주는. 근데 어떤 거를 amount of 양. 이 용해된 산소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For more than half century. 그쵸? 반세기 이상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왔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할 때,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고 여기서 4번 가운데는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이 바로 더 데이터로 연결이 되죠. 지금 그 데이터는 보여주는데 어떤 데이터냐 라고 봤을 때 이 데이터는 보여주는데 오션 옥시전 레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more less 더 빠르게. 뭐보다? 상응하는 그 상승보다. water temperature. 그러니까 water temperature이 우리가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 상응하는 그 상응도에 비해서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떨어지고 있는 산소의 수치는 할 때 앞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결되죠. 이 떨어지고 있는 산소의 수치는 have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잠재력이냐? impact 영향을 주는 어디에도 영향을 줘요? habitat of marine organism worldwide. 그죠? 그 해양 그 조직들의 서식지조차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만 해도 이것이 has led to 어디로 이어졌냐? 빈번한 이 산소 결핍의 이벤트 이런 사건으로도 이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killed 죽이고요. displace 하면 place를 빼앗다는 얘기야. 그 뒤에 있는 이런 조직들, 그렇죠? 다른 생물체들의 이런 생물체들을 쫓겨내고 죽이는 상황까지 생겼다라고 이어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오답률이 많았던 거는 애들이 어디 많이 찍었냐?
5번을 제일 많이 했어요. 5번.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thus라는 이 그러므로라는 어, 접속 부사에 낚인 거예요. 자, 주어진 문장이 thus 주로 결론을 말할 때 쓰이는 이런 접속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뒤쪽에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삽입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3, 4, 5번 중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시간 없는 학생들은 5번을 그냥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부분 뒤에 나오니까 3, 4, 5번 결론이니까 5번에 맞겠지 하고 찍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이제 고3 6월 모의고사도 1번으로 나와서 오답률이 좀 높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뭐겠어요? 무조건 뭐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진 결론한테는 접속사 무조건 뒤에 온다? 또는 뭐 그러나 뜻을 가진 역접부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 반전이 된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그러나 뜻도 우리가 반전이 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강조할 때도 써요. 강조할 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예쁘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반전인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반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뭐 강조할 때도 벗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문 읽을 때 문장 지문 자체로 이제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읽어봤으니 한번 보면요. 처음에 그러므로 글로벌 워밍이 이제 온도를 높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듯이 데이터는 여기서 4번이 들어가기에는 데이터가 잘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션 그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떨어지는 산소는 하고 연결이 잘 되고 있죠. 근데 아까 전 선생님이 갸우뚱한 곳이 바로 여기야. 2번하고 3번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콜드 워럴은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다. 웜 워럴보다. 그쵸? 근데 여기서 디스하고 연결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콜드 워럴은 더 많은 그 따뜻한 물보다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주요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냥 주요 현상. 그렇다고 이제 그 물리학에서 그렇게 그 확립이 되어져 왔다라는 그냥 사실이잖아. 그쵸?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웜 워럴보다 콜드 워럴이 웜 워럴보다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겠어요? 글로벌 워밍이 물의 그 온도를 높여. 그러면 물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뭐 한다면. 뭐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계속이 된다면 산소가 계속 줄어든다면 이거 되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서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자면 이 더스 주로 결론을 말할 때 쓰이지만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결론한테 무조건 뒤에 온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앞에 하고 이제 들어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3번이나 뭐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어지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데이터는 해가지고 더로 이어지고 그죠? 그 산소가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산소는 하고 잘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앞에하고 뒤에 문장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그 안에 비어진 부분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이상 어제 오답률이 높았던 자, 39번 저거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9월 모의고사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3월하고 6월하고 비교해봤을 때 쉽지 않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해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정리하시고 길어진 문장도 하나하나 구문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